크립토 토마토 2019년 6월 30일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19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간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처음에 이제 2019년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말까지 6,000불까지 가게 될 것이다. 혹은 8,000불까지 가면 많이 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2019년 절반도 지나지 않아서 12,000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비트코인은 어제와 오늘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싸우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저점은 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미넌스는 62.1%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펌핑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딱 보면 눈에 띄시는 것은 라이트코인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12.58% 이렇게 펌핑이 왔었는데 사실 진정한 알트코인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녀석이죠. 체인링크, 바로 링크 코인입니다. 이 링크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의 상장 후에 50% 떡상하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상승하면서 상장하면서 오랜만에 펌핑다운 펌핑이 나와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한 체인링크가 최근에 상승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구글에서 체인링크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글에서는 최근에 Building Hybrid Blockchain Cloud Applications with Ethereum and Google Cloud라는 기사를 이제 내보낸 것인데 거기에 체인링크가 언급이 되어 있었고 체인링크가 어떻게 오라클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보완해 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꽤 큰 호재이기도 하고 체인링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체인링크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체인링크와 라이트코인이 상승하는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알트코인이 있는데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체인링크도 사실 이더리움 기반이기도 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루에 100만 건의 트랜잭션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는 2017년 불장 때 이더리움이 800불이었을 때 이후로 처음 일어나는 엄청난 상승적인 그런 수치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탈릭 부테린 이야기를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더리움 기술 및 응용 컨퍼런스 2019에서 이더리움 2.0의 대부분 연구가 완성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남은 작업은 이더리움 2.0 클라이언트, 플라즈마 등이다. 또한 앞서 있었던 커뮤니티, 재단 등 문제들이 최근 1년 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어서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또 공유를 했었는데요. 페이스북 리브라가 이더리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리브라가 내년에 출시될 것이라 이야기는 하지만 이는 토큰일 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현재 이더리움의 디파이 생태계는 규모가 작지 않으며 향후 2년 점점 더 거대해질 것이다. 또한 이더리움 생태계는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만약 리브라와 이더리움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긴다면 이더리움은 이에 적합한 방향으로 응용될 것이며 리브라 이용자들이 이더리움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페이스북 리브라 생태계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띈다. 이로 인해 리브라 생태계 안에 전통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더리움의 주종목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계속해서 리브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후오비 글로벌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라가 페이스북의 이용자의 1%만이라도 리브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분명 암호화폐 업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만의 이용자라고 할지라도 2,700만 명인데 현재 비트코인 사용자 수가 2,700만 명이 되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비트코인 지갑 주수를 기준으로 해도 비슷하거나 더 적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 현재 비트코인 사용자 규모만으로도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리브라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1%만이라도 전환시킬 수 있다면 분명 암호화폐 업계에 엄청난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리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소니 폼플리아노도 계속해서 리브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간단히 이제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페이스북 리브라와 칼리브라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지갑 칼리브라가 비트코인 등 기타 암호화폐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향후 전세계 10억 명에게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인데 이 암호화폐 지갑은 단순히 리브라만을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향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도 지원을 해야 된다. 예상컨대 가까운 미래 어떤 세계에서도 비트코인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년 뒤일 수도 10년 뒤일 수도 있다. 이 칼리브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리브라는 칼리브라 지갑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암호화폐만이 칼리브라 월렛의 수혜자가 될 수가 없다. 증권형 토큰 기반의 주식, 채권, 상품, 화폐 등도 칼리브라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동시에 의료 데이터, 사회 데이터베이스, 개인 데이터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네가 만들어 임마. 네가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이 자식아. 어찌 남의 프로젝트에 감나라 배나라 이러고 있어. 이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프로젝트에다 대놓고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죠. 이러니까 저스틴 선이 이 친구를 안 데려가잖아요.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에. 그때 막 소식 나왔을 때 저스틴 선 트윗에다가 이렇게 막 남기면서 흥분해가지고 야 나 좀 데리고 가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었는데 결국은 초대를 못 받았죠. 아직까지는. 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자, 저스틴 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스틴 선은 다가오는 7월이 트론 커뮤니티에게 매우 중요한 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7월 1일 BTFS 테스트넷 출시를 축하할 것이고 7월 8일에는 비트토렌트 스피드가 출시될 것이다. 그 다음은 워렌 버핏과의 맛있는 점심 얌얌이다. 이런 식으로 덧붙였는데 그의 트윗은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아직도 사실 어안이 벙벙한 게 물론 제가 부자들의 마음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점심 한 끼에 54억 원을 쓴다. 이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정말 허탈할 것 같습니다. 54억 원짜리 먹었는데 이거 화장실이나 제대로 가겠습니까? 자,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면은 이 자선단체에 기부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오랜만에 또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인 조셉 루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의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않다. 테더 코인뿐만 아니라 비트파이넥스에 대해서 최근 사건은 부정적인 인식을 남겼지만 다행히도 최근 비트코인이 $10,000를 돌파한 것을 감안하면은 해당 의혹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동향을 보면은 테더가 프린팅 될 때마다 더 많은 테더들이 발행이 될 때마다 비트코인의 펌핑이 오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좀 불안합니다. 나중에 감사 같은 거 나와가지고 테더를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펌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의혹이 나온다, 조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그런 의혹을 이미 받은 적이 있거든요, 테더가. 자, 아무튼 그때까지는 펌핑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G20에 이어서 암호화폐만을 위한 행사 V20도 함께 열렸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회를 만든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이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회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V20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 정상회의에서는 이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이 MOU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중국, 홍콩 등 7개 사법 관할 구역의 각 지역 협회의 대표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IDAXA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회원 규모를 늘려갈 예정이고요. 참고로 이 IDAXA가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회원 자격은 각국의 무역협회와 VASP, 각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업체들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일단 이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회는 영국 런던에 사기업으로 등록이 된 상태이고요. 그들은 사실 국경 없는 조직을 지향하지만 행정 편의상 등록 지역을 영국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달이 걸린 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출범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들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위원회 새 권고안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하게 될 전망입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한국을 좀 껴줬죠? 이게 한국이 들어간 게 한국이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 덕분에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를 굉장히 적대시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최근에 거품이다, 사기다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에서 한국을 위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번 불장 때 선두에 서가지고 이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실제로 한국 거래소 상황들을 보십시오. 온갖 잡거래소들이 판을 치고 사기에다가 먹튀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 개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들어간 것 자체가 그래도 한국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주는구나, 다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당국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새 권고안은 준수가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한국은 7월 FATF 심사를 받지만은 새 권고안이 적용 안 될 것이다.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또 한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업계의 주된 우려는, 이제 암호화폐 업계의 우려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우리 요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다. 우리는 업계가 기술적인 해결책을 실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오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업계가 이행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앞으로 1년 동안 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게 된 것인데, 1년 뒤에 제도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FATF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FATF의 심사에는 새로운 권고안을 각국이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이 심사는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 회원국으로부터 조사관을 파견해 팀을 꾸려 한 나라를 조지는 상호평가, 상호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권고안 준수 여부를 5년 뒤 다시 한번 확인하는 확인사살하는 추가평가, 특정 시기에 회원국 및 관련국 전체를 동시에 심사하는 수평평가 등이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일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역시 일본이 이제 아마도 꽤 앞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엄청난 해킹 사건들이 많이 터졌었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를 사기다라고 규정하면서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가지고 더욱더 탄탄한 여러가지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전달을 해드렸던 소식이 이제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본에는 같은 개념의 단체를 진작에 국내에 만들었죠. 자국 내에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 및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이미 접어든 그런 나라입니다. 뭐 아베가 삽질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딱 암호화폐만 놓고 봤을 때는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들이 하도 해킹을 당하니까 콜드 스토리지에 일정량 이상의 일정량 비율의 암호화폐를 저장을 하는 것을 제도화 시켜놓고, 또한 현금 보유량도 굉장히 많이 갖게 하도록 그런 것을 의무화 시켰다라는 기사를 제가 수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누워서 침을 한번 뱉어보자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해킹당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죠? 입출금을 막아놓고 가두리로 그냥 펌핑을 시켜가지고 아싸 기회다 하고 완전 암호화폐 시장을 돛대기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발표, 이 단체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회가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암호화폐가 더욱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권고안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잡거래소들은 이제 갈아가지고 돼지 밥으로 먹여야죠. 여러가지로 정말 정화작용 또한 일어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단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자전거래 같은 거, 가두리 펌핑 같은 것도 앞으로는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었고, 이어서 IMF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 CBDC 발행 가능성이 크다. 바로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 중앙은행들이 어떤 형태로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검토 중이다. 우루과이는 이미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으며, 바하마, 중국, 스웨덴, 우크라이나 등은 자체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중국도 들어가 있죠. 암호화폐는 맞긴 하지만은 발전은 계속해서 이제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는 그날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다른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는 소식이죠. ERC20 토큰을 이제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오페라 브라우저가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폰용도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암호화폐 지갑을 여러분들의 브라우저에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ERC20 말고 더 많은 암호화폐들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련된 잠깐 업데이트. 크레이그 라이트가 어제 이제 최근 법정에 서가지고 공격적으로 증인석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내가 비트코인 백서를 쓰고 알리기 위해서 연기한 캐릭터에 불과하다. 에라이 정신 나간 놈아. 자, 그 다음은 오랜만에 스텔라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호재냐면은 스텔라 재단과 비바운드가 함께 협력해가지고 인터넷 없이도
스텔라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일단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시죠. We will show you how to make a Stellar transaction with Bbound without internet. As you can see, we don't have any Wi-Fi and mobile data. If we try to go on internet, it won't work. So let's open our wallets. So now I will send some lumens to this phone. Hey, let's send 75 lumens. I'm getting the sequence code and I will pay. The transaction has been sent and this phone received the 자, 이런 식으로 인터넷 없이도 스텔라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깜짝 놀랄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기술 자체는 대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기술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것이 아니라 대시에서는 문자로 대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행을 했었고, 나중에는 비트코인 캐시, XRP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아닌 통신망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그런 서비스를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굉장한 호재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와이스레이팅스에서 최근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이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자산일까? 그렇지 않다. 부동산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각자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서 소액의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완벽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수년간 가격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그 가치가 상승해온, 그것도 무섭게 상승해온 그런 유일한 자산이죠. 저는 소액으로 꾸준한 비트코인 추매가 나중에는 크게 복덩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분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분석을 남겨준 조시 레이저인데요. 조시 레이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주봉이 11,510불 이상에서 마감이 되느냐, 그 아래에서 마감이 되느냐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아래에서 마감이 된다면은 9,532불, 피보나치 비율 0.382짜리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 번이 아니고 테스트를 하러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위에서 마감한다 그러면은 최근 고점인 13,800불대를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그가 보고 있는 차트입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주봉은 11,510불 이상에서 마감될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나 차트 분석은 참고로만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 상황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말인데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는 광고 덕분에 이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일요일을 더욱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일 회사 직원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계획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